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곱근과 실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곱근이 무엇이고 그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제곱근을 이용해서 수의 범위를 실수까지 확장할 거예요. 이 실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유리수를 배웠었는데요. 여기에 포함해서 무리수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곱근을 이용해서 무리수를 배우게 되는데,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는 실수, 리얼 넘버라고 해서 수를 확장할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제곱근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개념이 필요한지 밑에 있는 준비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번은 다음을 계산하시오인데요. 오른쪽을 먼저 볼게요. 중1에서 배우는 정수와 유리수의 거듭제곱 부분을 이제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같은 수를 여러 번 반복하여 곱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수를 곱할 때는 거듭제곱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실제 2의 제곱은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수도 우리는 거듭제곱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분모끼리 분자끼리, 그래서 3의 제곱, 2의 제곱, 9분의 4가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분수를 쓸 때는 항상 기하 분수인지를 확인하고 써야 됩니다. 기하 분수 맞죠? 소수도 마찬가지예요. 제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리수가 있으면 유리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분수 표현, 이게 분수죠. 두 번째가 소수 표현입니다. 0.3 소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0.3 곱하기 0.3 같은 수를 두 번 곱하는 거죠. 이럴 때는 0.09라고 해서 이 소수점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음수를 제곱할 때는 주의해야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요. 그래서 일단 부호를 먼저 판정하고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는 생략해서 안 씁니다. 그래서 3의 제곱과 같고 결국에 9가 된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를 암산으로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체크하고요. 자신 있어요. 체크하고 가급적이면 암산을 하지 말고 선생님처럼 풀이 과정을 꼭 손으로 써주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수학 실력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자, 2번을 볼까요? 다음을 간단하쇼인데요. 오른쪽에 보니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우리 이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이때 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요거 좀 메모 좀 해주세요. 류항이라는 거예요. 동류항을 이용해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류항이란 무엇이냐?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개념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거는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을 때는 꼭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의를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동류항의 뜻은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이에요. 한번 적어볼까요? 문자가 같고요. 그 다음에 차수가, 차수라는 것은 문자를 곱한 횟수 또는 수를 곱한 횟수인데요. 보통 수에서는 차수라는 표현을 안 써요. 문자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지수를 차수라고 부릅니다.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입니다. 이게 항.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반드시 이 동류항끼리만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번도 아마 거의 암산을 할 수 있겠지만 암산을 하지 말고요. 전개를 해주세요. 자, 먼저 가루를 풀어주는데 3x와 동류항이 있죠. 그러면 동류항을 묶어서 같이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x와 4x가 동류항이다 보니까 또는 x로 공통으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무슨 법칙이냐면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플러스로 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y, 그렇죠? 공통인 y를 묶어줄 수 있잖아요. 동류항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다음에 7x 마이너스 y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은 일단은 그 앞에 있는 분배 법칙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부호 틀리지 않게 조심하고요. 마찬가지로 동류항이 있죠. 이 동류항을 찾는 겁니다.
자, 2x의 제곱과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동량이다 보니까 동량끼리 먼저 묶어서 써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2 마이너스 3 x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 플러스 2 x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라고.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동량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동량이 없을 때까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없죠. 그럼 멈추는 거예요. 이것도 다 풀었으면 자신 있어요 라고 체크를 해보고요. 이렇게 새로운 정의가 나왔으면 꼭 교과서에도 메모를 해놓고요. 노트에도 꼭 메모를 해놓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 수학 시간에는 항상 수학 노트,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빨간색 펜을 꼭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미지를 볼 때는 항상 자를 이용해 주고요. 자, 1단원이 뭐냐면 제곱근과 그 성질을 배워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취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밑줄 그어볼까요? 여러분 자를 이용해서 그어주세요. 제곱근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이게 목표인데요. 일단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그 뜻을 이용해서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목표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원의 목표가 뭐냐면 제곱근은 무엇일까? 자, 여기서 밑줄 그어봅시다. 자를 이용해서 그러고 그랬죠. 제곱근은 무엇일까? 그럼 제곱근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는 탐구해 봅시다를 보니까 서영이는 가상공간 체험관에서 집을 설계하고 꾸미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여기서 밑줄 그어볼까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때 요 조건들은 밑줄을 긋는 게 좋아요. 정사각형 모양의 거실을 만들려고 할 때 물음에 답해보자인데 여러분 정사각형의 정의 알면 한번 써보세요. 정사각형이란 네 각의 크기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한번 적어보세요. 네 변의 길이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자, 1번은 정사각형 모양의 거실 바닥의 한 변의 길이가 아래 표와 같을 때 거실 바닥의 넓이를 구하여 표를 완성하자인데요. 우리는 이제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죠? 근데 둘 다 같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밑줄 그어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1입니다. 2입니다. 3, 4. 이렇게 주어졌을 때 바닥의 넓이는 1 곱하기 1. 1이 되겠죠. 단위는 생략할게요. 2의 제곱은 4.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은 넓이가 구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x. 이거 밑줄 그어볼까요? 이게 이제 제곱근의 성질을 이해하는 첫 번째 문제가 되겠네요. 넓이가 9인데 한 변의 길이가 x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둘 다 가로와 세로가 x니까 결국에는 x의 제곱이 9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라는 인식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식을 가만히 잘 보세요. x의 제곱은 9가 되는데 요 식에서 우리가 왜 제곱, 제곱, 여기 근이죠, 근. 이 근이란 표현은 방정식을 만족한 x의 값에서만 쓰는데 왜 갑자기 제곱 근이라는 표현을 쓰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방정식, 그렇죠? 그러니까 제곱하여 되는 수를 식으로 표현하니까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기 때문에 근이 됩니다.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 내용을 잘 정리해 놨으니까 꼭 한번 보도록 해주시고요.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두 개가 있죠. 3과 마이너스 3,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3과 마이너스 3을 각각 제곱하면 9가 되잖아요. 실제 3을 제곱해도 9가 되겠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9가 됩니다. 두 개밖에 없죠. 그죠?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이 나왔으면 별표를 해두고 너무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그림을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3을 제곱하면 9, 화살표를 잘 보면요.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9. 그 반대의 방향을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제곱해서 9가 되는 수입니다. 이와 같이 밑줄 그어볼까요?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즉 x의 제곱이 a, 2차 방정식이 되겠죠.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정의의 정의, 제곱근의 정의.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즉 x의 제곱이 a가 되는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번 시간의 목표는 달성한 것이 되겠죠. 자, 실제 보기를 보면 4의 제곱은 16이니까 16의 제곱근은 4를 제곱해도 16이 되겠고 마이너스 4를 제곱해도 16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16의 제곱근은 4와 마이너스 4 항상 두 개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 다음 페이지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밑에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양수나 음수를 제곱하면 밑줄 그으세요. 자를 대고 주세요. 항상 양수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실수의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은 한번 적어볼까요? 제곱하여 음수가 되는 수입니다. 음수가 되는 수인데요. 자, 여기서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것은 아직 안 배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언제 배웠냐면 고1 때 배웁니다. 고1, 고1 수학. 그래서 복소수를 배울 때 그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음수의 제곱근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제곱하여 음수가 되는 수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제곱하여 0이 되는 수는 요게 문제예요. 이걸 꼭 0분임으로 0이 제곱근 0이 되는데 이거 별표를 해주세요. 뭐냐면 모든 수의 모든 양수 0보다 크나 같은 모든 수의 제곱근은 항상 두 개이다 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0은 제곱근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두 개다. 그럼 맞아요. 0을 뺐으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페이지를 넘길게요. 자, 1번을 문제를 풀 때는 잠시 동영상을 멈춤을 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봐주기 바랍니다.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인데요. 이 제곱근의 정의 다시 한번 말로 표현해 봐야 됩니다. 제곱근이라는 것은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그죠?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a의 제곱근, x의 제곱 이퀄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6 제곱하여 36이 되는 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제곱하여 36이 되는 수는 6의 제곱을 해도 36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을 전체, 이 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제곱을 해도 36이 되죠. 따라서 이건 원래 이제 따로따로 써야 되는데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100의 제곱근 한번 볼까요? 제곱하여 100이 되는 수는 당연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고 쓰면 됩니다. 제곱수만 있네요. 그 다음에 소수일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0.7을 제곱하면 0.49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7이라고 쓰면 됩니다. 다음에 분수도 마찬가지예요. 분수도 25라는 것은 5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16은 4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쓰면 됩니다. 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써보니까 어때요? 제곱근이 양수에 대한 제곱근이 항상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밑줄 그어볼까요? 양수의 제곱근에는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리고 그 절대값은 당연히 서로 같습니다. 절대값이 다르면 제곱한 결과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양수의 두 제곱근 중 양수인 것을 네모를 해주세요. 양의 제곱근이라고 표현하고요. 별표 하나 해놓고요.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 이렇게 별표를 해두고요. 여러분 그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으로다가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렇게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런 새로운 용어니까 이 용어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밑줄을 그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제곱근을 기호로 이런 제곱근인데 요 기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루트라고 우리가 읽을 건데 사실은 루트는 영어로다가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제곱근을 영어로는 ROOT 뿌리라는 표현에 루트를 쓰는데요. 이때 맨 앞에 이제 소문자 R 있잖아요. 이 R과 루트 모양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쓴 거냐면 좀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서 새로운 기호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루트라고 읽거나 또는 제곱근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의 제곱근은 당연히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데 이거 생략해서 쓸 수 있죠. 음의 제곱근은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양의 제곱근은 루트 앞에 플러스고요. 생략된 거죠. 음의 제곱근은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자, 기호 루트를 근호라고 읽거나 루트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루트 a는 제곱근 a 또는 루트 a라고 읽는 게 좋은데요. 보통의 경우는 그냥 루트 a라고 편하게 읽습니다. 제곱근보다는 루트가 좀 더 편하잖아요. 루트 a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복부 동순이라고 하는데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항상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거를 풀마라고 부를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풀마 루트 a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도 양의 제곱근 루트 2와 음의 제곱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있는데 한꺼번에 풀마 루트 2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2번을 볼까요? 다음 수의 제곱근을 근호를 이용해서 사용하여 나타내시오인데요. 제곱근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이 제곱근이라고 한다면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자, 그래서 5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면 풀마 루트 5. 그 다음에 6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6입니다. 0.4는 주의해야 돼요. 이거를 0.2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0.1을 제곱하면 0.0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마 그냥 루트 0.4 루트 안에 좀 길게 해서 써야 됩니다. 분수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루트를 씌웁니다. 풀마 하고요. 루트를 길게 위아래로 길게 해서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당연히 루트 9와 마이너스 루트 9인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제곱수입니다. 제곱수는 과연 어떻게 쓰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이 9라는 수는 어떤 수냐면 9의 양의 제곱근은 3. 그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9라는 수는 3의 제곱이면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이잖아요. 3이나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는데 굳이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9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루트 안에 이 제곱수인 경우는 루트 없이 그냥 사용합니다. 필요가 없는데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루트 안의 수가 제곱수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제곱수인 경우는 루트 없이 그냥 씁니다. 모두 비춰주세요.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인데요. 중요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수의 제곱, 이거를 제곱 수라고 부르게 되겠죠. 제곱수입니다. 3번을 보면 4는 2의 제곱이고요.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3번을 별표를 해두고요. 이게 많이 헷갈리는데 4는 루트 4는 4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그렇죠? 이건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풀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루트 2의 제곱수다 보니까 제곱하여 4가 되는 수는 그냥 2죠. 4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2번은 음의 제곱근. 이 마이너스가 붙은 것이 보이죠? 마이너스 음의 제곱근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루트 81은 9의 제곱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9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또 3번은 루트 앞에 플러스가 돼 있죠. 부호가 없잖아요. 플러스입니다. 양의 제곱근이에요. 0.1은 루트 0.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0.1이 되겠고 4번도 마이너스가 있죠. 음의 제곱근입니다. 마이너스를 그대로 써주고 루트 자 이거는 좀 길게 이렇게 해서 8분의 3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고 중요합니다. 뭐냐면 루트 4는 4의 써볼까요? 양의 제곱근입니다. 양의 제곱근 근이고요.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1인데요. 이거는 81의 음의 제곱근입니다. 이라고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까지 하고 제곱근의 성질은 요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갈게요. 의사소통에다가 자,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구의 제곱근이라는 말과 제곱근 구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이 과연 뭐냐?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냐인데 구의 제곱근, 그 다음에 제곱근 구이죠. 구의 제곱근은 정의가 뭐냐면 제곱하여 9가 되는 수, 즉 x의 제곱은 9가 되는 x의 값을 말하는 거고요. 제곱근 9라는 것은 뭐냐면 제곱근이 루트잖아요. 9, 즉 9의 양의 제곱근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제곱근 9는 양의 제곱근 이라는 표현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학생이 9의 제곱근을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니까 그 수를 x라면 x의 제곱은 9가 되는 2차 방정식 풀면 되겠죠. 따라서 이걸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인데 우리는 제곱수인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3 제곱근 없이 쓴다고 했잖아요. 반해서 제곱근 그라는 것은 그냥 루트 9 양의 제곱근이에요. 인데 9라는 수는 3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3이라고 양의 제곱근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